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도 있다. 큰 소리는 강한 소리이고 작은 소리는 약한 소리다. 소리가 크고 작은 정도를 소리세기라고 한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념은 중요하니까 체크를 했고요. 이때 소리세기는 소리가 전달하는 단위 시간당 에너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 중에 소리세기는 제곱미터당 와트라는 단위를 써서 나타낸다. 이때 와트는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의 단위이고 1와트라는 건 1초에 1줄의 에너지 전달이 있다는 걸 말한다. 이때 1제곱미터당 1와트는 1초에 1제곱미터당 1줄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소리세기를 의미한다. 그럼 결국에 이 1제곱미터당 와트는 결국 소리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라는 거겠죠. 소리는 매질에 일으키는 압력 진동이다. 매질이라는 건 공기나 물같이 전달을 해주는 물질을 말합니다. 큰 소리일수록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의 큰 진폭의 압력 진동을 일으킨다. 네, 그러면 소리가 클수록 압력 진동이 크다라는 비례관계가 나타나 있네요. 그럼 여기 1문단은요. 기본적으로 와트나 그리고 1와트 그리고 제곱미터당 1와트가 어떤 개념인지 위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소리가 클수록 압력 진동이 크다라는 정보도 줬고요. 2문단 가볼게요. 우리는 소리의 세기를 어떻게 인식하는 걸까? 그럼 지금부터는 인식하는 원리가 나오겠지? 소리가 귀로 들어오면 고막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은 청속골을 통해 난원창을 진동시킨다. 이 난원창이 진동이 되면 달팽이관 내부에 있는 림프액이 압력 진동을 일으키게 되고 이 림프액의 압력 진동이 기저막을 진동시켜서 그 진동을 코르티 기관의 청세포가 감지하게 된다. 이때 림프액의 압력 진동의 진폭, 즉 압력 진폭이 사람이 지각하는 소리 세기를 결정하게 된다. 네, 그럼 여기까지는 결과적으로 소리의 세기를 인식하는 그 과정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암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 과정을 단계별로 좀 나눠 놓고 나중에 단계 문제 나오면 다시 와서 확인해 봐야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에게는 소리의 세기를 인식하는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상한을 넘으면 소리가 너무 커서 소리가 들리기보다는 고통으로 느끼고 청각이 손상이 되겠죠? 하한보다 작으면 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소리 세기의 상한과 하한 또한 진동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특정 진동수에 반응하는 코르티 기관의 민감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 코르티 기관이 어디 나왔냐면요. 여기 위에 나왔어요. 근데 청세포가 감지하는 건데 그때 그 진동수를 청세포가 감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진동수는 단위 시간당 진동하는 횟수인데 헤르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봤죠? 소리의 진폭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반면 소리의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한대요. 근데 요거는 좀 변별 지점이니까 좀 잡을게요. 소리의 진폭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고 소리의 진동수가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한다. 이 정도.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이 되고 진동수가 작으면 낮은 음이 된다. 네, 요것도 변별 지점 잡을게요. 진동수가 크면 음이 높고 진동수가 작으면 요거 요렇게 적어도 되고 그냥 요렇게 적을게요. 낮은 음이 된다. 일반적으로 1000Hz 소리에서 상한과 하한은 가장 간격이 크고 대략 상한은 요 정도고 네, 1제곱미터당 전달되는 에너지가 1줄 정도라는 거겠죠? 소리 세기가. 그 다음에 하한은 정말 낮네요. 그쵸? 사람은 이렇게 소리 세기 감각폭이 넓다. 음악에서 활용하는 소리 세기 범위는 통상적으로 1000Hz에서 네, 요 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악기가 가장 큰 소리를 낼 때는 가장 작은 소리를 낼 때에 비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의 10의 마이너스 3승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럼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니까 그건 뒤집으면 10의 6승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100만 배나 많은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고 있대요. 언제? 큰 소리를 낼 때. 그러면 소리가 클수록 에너지가 많이 전달된다는 얘기겠죠.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소리 색이 차이에 대한 인지다. 그쵸? 어떤 소리가 크고 어떤 소리가 작은지에 대한 인지가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 식별력입니다. 같은 종류의 두 자극의 차이를 변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이야. 그러면 이 식별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극 차이가 작다는 거고 식별력이 크면 클수록 자극을 인지하는 데 필요한 채소량이 크다는 거겠죠. 자, 이때 소리 세기가 커지면 소리 세기의 식별력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리 세기가 크다는 건 뭐였어? 1문단에 따르면 강한 소리거든요. 강한 소리는 소리 세기가 차이가 커야지만 세기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고 약한 소리는 소리 세기가 작아도 소리 세기 차이를 감지할 수 있대. 무슨 얘기야? 소리가 너무 크면 걔네의 소리 세기가 다르다는 걸 인지하기가 어렵대. 근데 소리 세기가 약하면 그 세기 차이가 작아도 변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식별력이 작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개념이 바로 식별력이었어요. 자, 식별력이라는 건 소리 세기 차이를 변별하는 최소한의 양이야. 근데 여기서 소리 세기가 세지면 식별력도 커지고 소리 세기가 작으면, 즉 약한 소리일 때는 식별력도 작기 때문에 아주 약한 차이에도 소리의 세기가 다르다는 걸 인지할 수 있대요. 이렇게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넓고 소리 세기의 식별력이 소리 세기에 비례하죠. 그쵸? 지금 여기 비례인 거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소리 세기 단위였지? 이 단위로 인지되는 소리 세기를 표현하기엔 적절하지 않대요. 그래서 넓은 범위의 소리 세기를 좁혀서 표현해 주기 위해 이 소리 세기의 단위를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여 소리 세기의 수준이라는 IL이라는 물리량을 정리했대. 그렇다는 건 얘들아, 이 IL이나 혹은 단위미터당 이 와트 이거나 둘 다 소리 세기를 나타내는 건 맞는데 다만 표기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인 거죠. 네, 여기서 i는 소리 세기고 i0는 소리 세기의 하한이고 로그 함수 뭐 약간 요런 식으로 가잖아. i가 커지면 분자값이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IL은 커지겠죠. 하지만 증가분에 대한 IL의 증가분은 점점 작아진다. 네, 증가하는 건 맞는데 그 증가하는 폭이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소리 세기의 수준은 데시벨인데 겨우 들릴 듯 맞을 듯 하여 10의 마이너스 12승의 소리 세기를 갖는 소리의 소리 세기 수준은 0데시벨에 해당하고 고통을 유발할 정도로 커서 1와트 제곱미터의 소리 세기를 갖는 소리는 120데시벨에 해당한다. 자, 여기 인과관계 중요하겠다. 그치? 소리 세기 수준이 10데시벨 올라갈 때마다 단위 면적의 소리가 전달하는 에너지. 이게 뭐였어? 이게 소리 세기였잖아. 그치? 여기 아까 요거였잖아요. 그쵸? 이게 10배 올라간대.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소리 세기 수준이 10데시벨 올라가면 소리 세기는 10배가 증가하는구나.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소리 세기가 2배가 되면 소리 세기 수준이 약 3데시벨만큼 올라간대. 그럼 또 소리 세기가 이번에는 2배가 올라가면 소리 세기 수준은 3데시벨 올라가는구나. 뭐 관계가 나와 있지. 그치? 그 다음 4문단.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같은 소리 세기 수준이어도, 즉 같은 데시벨이어도 진동수가 높을 정도로 높을수록 시끄럽대요. 그럼 여기도 인과관계야. 진동수가 세지면 시끄러운 걸 크게 느낀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같은 소리 세기 수준이어도 진동수가 낮으면 조금 더 덜 시끄럽다는 거지. 중국인들이 왜 시끄럽겠어? 진동수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겠지. 저음의 목소리보다 이제 고음이 더 시끄럽게 들리는 거고.
내려갈게요. 뭐 밑에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자, 1번. 정답이 1번인데 소리색이 식별력이 뭐야? 자극의 차이잖아. 그 차이를 변별하는 지점인데 이 차이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소리색이 차이가 작아진다. 네, 요 말 자체가 식별력이잖아요. 식별력이 작아지면 식별력이 작아지는 거지, 그치? 너무 맞는 얘기라서 정답이 1번이죠. 그쵸? 이 차이를 식별한다는 거 말 자체가 식별력이잖아. 그치? 자, 2번. 소리 세기가 커지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전달하는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게 결국에 소리 세기잖아요. 이게 결국에 미터 제곱분의 와트인 거고. 이 소리 세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뭐야? 미터 제곱분의 와트잖아. 그럼 이거는 사실 거의 동어 반복이라고 봐야 돼요. 소리 세기 그러면 이 미터 제곱분의 W가 커지면 당연히 얘는 커져야죠. 요게 요즘 많이 나오는 선지 패턴이지. 3번. 소리 세기 수준. 이게 아까 로그와 관련된 건데 로그 어떻다 그랬어? 당연히 무조건 소리 세기가 세지면 소리 세기 수준은 커져요. 그치? I는 소리 세기고 소리 세기가 커지면 소리 세기 수준은 커지는데 그 증가분이 점점 감소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산문단에 일정해진다가 아니라 증가분이죠. 증가분이 감소한다. 이렇게 붙여줘야 맞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압력 진폭이 커지면 진동수가 증가한다. 그럼 우리 지문에 압력 진폭과 진동수의 관계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압력 진폭 개념 있는 쪽 가면 압력 진폭 1문단에 있나? 달팽이감 압력 진동 그치? 압력 진폭 압력 진폭이 사람이 지각하는 소리 세기를 결정하는데 압력 진폭이 커진다는 건 소리 세기가 세다라는 거죠. 그럼 소리 세기가 세면 진동수가 증가하느냐 라는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지문에는 소리 세기랑 압력 진폭에 대한 것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인과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압력 진폭이 커지면 소리 세기가 커진다라는 정보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마지막에 저음이 고음보다 시끄러운 정도가 작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5번 틀렸고 자, 그 다음 2번에 기억이 소리 세기 니은은 소리 세기 수준 디귿은 시끄러운 정도 1번 소리 세기가 세지면 소리 세기 수준은 커진다. 네, 특히 여기 마지막 문단에도 나와 있는데 소리 세기 수준이 10dB 올라가면 소리 세기 10배 올라간다고 되지. 얘네들이 비례관계죠.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인데 소리 세기는 소리 세기 수준과 달리 소리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데 쓸 수 있다. 아닙니다. 자, 소리 세기는 제곱미터당 와트로 표시가 되고요. 얘는 결국에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를 나타내는 게 그 자체가 소리 세기야. 그쵸? 그런데 소리 세기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소리 세기를 좁혀서 표현하기 위해 거기에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취한 물리량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세기랑 소리 세기 수준은 둘 다 소리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소리 세기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사람의 귀는 소리 세기 수준의 차이가 없을 때 시끄러운 정도의 차이를 감지한다. 네, 맞죠? 왜냐면 같은 소리 세기 수준이어도 시끄러운 정도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죠. 소리 세기가 같아도 당연히 시끄러운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진동수에 따라서. 그 다음 5번. 소리 세기 수준의 차이 나지만 시끄러운 정도가 같을 수도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같은
세기 수준이어도 진동수가 낮으면 시끄러운 정도가 낮고 같은 소리 세기 수준이어도 진동수가 높으면 시끄럽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은에는 소리 수준, 세기 수준의 차이가 나도 아니지. 이건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구나. 자, 소리 세기 수준이랑 시끄러운 정도가 예를 들어 소리 세기 수준이 달라. A, B가. 하지만 소리 세기 수준은 달라도 진동수가 같으면 얘네들의 시끄러운 정도는 같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쵸? 소리 세기 수준이 같다고 해서 차이가 나면 진동수도 다를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아니지. 소리 세기 수준의 차이가 나도 시끄러운 정도는 진동수가 같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끄러운 정도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특히 진동수가 낮은데 소리 세기가 큰 게 있을 수 있고 진동수가 뭐 높은데 소리 세기가 뭐 작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소리 에너지를 E라고 한데 이게 우리 지문에 따르면 이거 자체가 소리 세기잖아요. 그렇죠? 음파는 음원에서의 거리가 R인 곳에 있는 구면 형태의 공기층에 고르게 전달되므로 반지름 R인 구면에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전달되는 에너지는 R제곱의 반비례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뭐 적게 도달하겠죠. 자, 1번. 음원까지의 거리, 즉 R이 10배 멀어지면 100데시벨의 소리는 80데시벨이 된다. 이 데시벨이 뭐였냐면 소리세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문에서 소리세기 수준이 10데시벨이 올라가면 소리세기는 10배 올라가고 그리고 뭐 소리세기 수준이 약 3데시벨 정도가 올라가면 소리세기는 10배 올라간다. 이렇게 나왔었어. 근데 만약에 10배 멀어졌다고 해볼게. 자, 10배 멀어졌다는 건 소리 세기가 R제곱으로 했을 때 100배 작아진 거잖아요. 100배. 그쵸? 이거 그럼 감소도 생각해보자. 소리 세기가 10배 감소하면 소리 세기 수준 10데시벨 낮아지는 거고 소리 세기 수준이 2배 낮아지면 소리 세기 수준 3데시벨 낮아지는 거야. 근데 10배 멀어졌다는 건 지금 R제곱의 반비례니까 100배만큼의 소리 세기가 감소한 거거든? 근데 10배일 때 10데시벨 감소하면 100배이면은 20데시벨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100데시벨 감소하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게 10배 감소할 때마다 혹은 10배 증가할 때마다 소리 세기 수준이 10데시벨만큼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소리 세기가 100배 감소했으면 소리 세기 수준은 20데시벨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1m. R이 지금 1m인 거잖아. 소리 세기는 어디나 같다. 이거 너무 당연한 게 소리 세기 자체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전달되는 소리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떨어진 위치가 같으면 당연히 그 에너지, 소리 세기는 같겠지 뭐. 3번. 음원까지의 거리가 즉 R이 10분의 1배로 가까워졌대. 10분의 1배로. 그러면 10분의 1배 가까워졌으면 이거는 반비례니까 그 에너지는 R제곱의 반비례잖아. 그러면 이건 100배겠죠. 100배의 소리 세기가 커진 거지. 여기 3번 맞는 얘기네. 그치? 다시 10분의 1배 가까워졌다는 거는 어쨌든 이게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소리 세기는 R제곱의 반비례니까 100배 커졌다고 봐야겠죠? 4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소리 세기가 100배 증가하면 소리 세기 수준은 20데시벨 높아지겠지. 그럼 이거 4번, 1번 거의 똑같은 선지예요. 5번. 이 정답인데 일정한 거리에서 100데시벨의 세기를 갖는 소리를 일으키는 음원이 하나였는데 2개가 되면 2배의 거리에서 소리 세기 수준이 50데시벨이 된다. 자, 2배 거리가 됐대. 멀어졌어. 그러면 R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근데 에너지는 이거의 반비례니까 4분의 1배만큼의 소리 세기가 줄어들겠지. 이게 소리 세기잖아. 이게 I고, 그치? 4분의 1만큼 소리 세기가 감소했는데 음원이 2개였으면 이게 곱하기 2가 되어야겠죠. 그만큼 더 세게 들리겠죠. 음원이 2개면.
그러면 결국에 소리 세기는 2분의 1배만큼 감소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소리 세기가 2분의 1배라는 건 2배 감소했다는 거잖아. 2배 감소했으면 소리 세기 수준은 3데시벨 감소야. 그러면 100에서 3데시벨 깎은 거니까 97데시벨이 되어야 맞는 선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문에서 봤던 요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되는 문제였고, 특히 1번이랑 5번 선지가 되게 좋은 선지예요. 공부하기에 딱 좋은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근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긴 합니다.